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우리 기업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사업엔 크게 이제 뭐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이 있죠. 자, 이 창업 지원 사업,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 변화에 미리 좀 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원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런 어떤 그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이제 향후 5년 동안 보통 새 정부가 한 5년 정도 일단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창업사령관 유튜브에서 어떤 지원 사업의 변화 이런 부분은 계속 제가 영상을 올릴 것인데요. 오늘 좀 발표됐던 내용을 한번 좀 복귀하고 좀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속보로 나왔었죠. 대통령실.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라고 불렀는데 청와대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개방이 되었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조직은 용산에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네요. 대통령실의 그 조직 체계 중에 인공지능 수석실이 생겼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뭐 수석이라 하죠. 수석 비서관. 자, 수석 비서관 중에 이런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수석이 생겼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래 처음 생겼습니다. 즉, 그만큼 인공지능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죠. 네.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공약이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100조 원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쓴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펀드라든지 모태펀드는 이제 공적인 어떤 일종의 정부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펀드를 만들 때 꼭 정부 자금, 모태펀드로 100% 이루어지진 않죠. 이제 어떤 펀드를 만들 때 민간 LP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 어떤 투자하는 그런 자금까지 다 합쳐서 10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AI 분야 100조 원을 쥐는 그런 AI 컨트롤 타워가 탄생할까 했는데 바로 AI 수석실, AI 정책 수석실이 신설되었고, 이 AI 수석실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에 보시면 수석이 뭐 한 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AI 미래기획 수석, 즉 AI를 총괄하는 수석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저희 창업 지원 사업들 주로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죠. 중소벤처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수석 비서관이 아닙니다. 중소벤처 비서관이라고 수석 비서관보다 한 단계 낮은 그냥 일반 비서관이죠. 자, 그리고 산업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사업들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관리하는 비서관도 수석 비서관이 아닌 수석 비서관 아래, 경제성장 수석 비서관 아래 산업정책 비서관이 있죠. 자, 근데 AI는 지금 수석 비서관 자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이 수석 비서관들은 수석 비서관들하고 자주 회의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AI 분야의 그런 그 총괄 컨트롤 타워인 이런 AI 수석이 AI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신규 정책, 신규 제도 이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와 그렇게 소통할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힘이 실리겠죠. 네.
예전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런 수석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미래 기획 수석이 이제 과기부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성장수석 쪽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에 없습니다. 없고 이 과기부 쪽에서 과기부를 담당하면서 이 AI 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뜻이겠죠. 네, 벌써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좀 힘이 새로운 정부에서 AI를 다루고 있는 파워부처로서 힘이 실린다는 그런 예측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왜 그 AI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기부에 그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국장이 있는 부처는 이 과기부가 유일합니다. 자,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이라 해서 이게 이제 국장 자리인데요. 과기부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이제 국장이 있을 정도로 이때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업자들이 주로 도전하는 그 중소벤처기업부나 또는 뭐 큰 산업부 R&D 이런 산업통상부 자원부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국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후반부에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간에 과기정통부가 더욱더 기존의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권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AI 수석이 생기면서 더욱더 힘이 실리겠죠. 자, 여기서 힘이 실린다는 말은 정부 부처에서 힘이 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직이 커지고 예산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 사업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과기정통부에서 우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이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항상 중앙부처에서 지원 사업은 밑에 산하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산하기관에서 선정평가를 담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지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창업진흥원이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들, 디딤돌, 팁스 이런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정원이라 부르는데요. 자, 앞으로 이 AI 분야의 예산이 과기부정통부의 예산이 쏟아질 텐데, 자, 이 과기정통부의 예산을 받아서 기업들을 지원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죠.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진천에 본원은 있고요. 서울에도 어떤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파에서도 그 인공지능 사업을 이제까지 해왔죠. 주로 여기 보시면 AI 인프라 본부라든지 AI 융합본부, 나이파에 있는 산하 조직인데요. 본부 조직인데요. 여기서 AI 관련된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나이파,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에 앞으로 예산이 몰리겠죠, 더욱. 자, 그 다음 IITP라고 있습니다. IITP라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IITP는 대전에 본원이 있죠. 대전에 있는데요. IITP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인공지능 쪽에 R&D라든지 주로 R&D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에 나이파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R&D 사업도 하지만 뭐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든지 뭐 투자 유치 지원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비R&D 성격 사업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주로 R&D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R&D 사업 규모도 막 뭐 수십억
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공지능 관련된 아이템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기관, 과기부의 예산이 지금 이제 앞으로 AI 예산이 쏟아질 것인데, 이 IITP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이 나이파 사업들 유심히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죠. 저희 창업사령은 유튜브에서 IITP 사업과 나이파의 특히 AI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 자, 이번에 또 추경을 또 한다고 하죠. 5월 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또 추경을 합니다. 또 추경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도 5월 달 1차 추경 때도 AI 지원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났었거든요. 자, 요번에 또 AI 관련된 AI 추경이 또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많이 풀리겠어요? 이 나이파 조직과 IITP 사업의 추경 사업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부 사업에서도 추경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AI가 제가 이제 과기정통부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산업인공지능혁신과 과 차원에서 있습니다. 아까 과기정통부는 국장 차원이었죠. 과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뭐 철강 산업, 화학 산업,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기계 항공, 조선, 이런 어떤 산업들을 진흥하는 분야인데, 산업부에서는 인공지능을 일종의 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그 케이트 쪽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산업부에서는 인공지능을 일종의 뭐 조선 산업을 위한 툴, 또는 뭐 기계 항공, 자동차 산업을 위한 어떤 최후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AI를 바라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보다는 어떤 AI의 주도권이 약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용산에 있는 수석들이 왜 그 입김이 강하냐면요, 이 부처들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또는 산업부, 중기부에 왜 이렇게 그 입김이 셀 수밖에 없냐면, 각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다 했죠. 자, 근데 이번엔 과기부 같은 경우는 AI 미래기획수석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기부에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국장, 실장, 차관, 이런 어떤 인사들은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급, 뭐 1급, 2급, 3급 고위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고위공무원급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AI 산업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을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니까 이 과기정통부가 더욱더 힘이 실릴 것 같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쓴 게 아니라 이 나이파나 또는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쪽으로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개의 기관 꼭 지원사업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